마님, 억울하옵니다. 마님이 먼저 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네 죄를 알렸다. 아, 억울하옵니다, 정말. 제발 한번 살려주십시오. 진행하시죠. 예. 오늘 7월 1일인데요. 2019년이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상반기는 그 매미와 런칭으로 정신이 없었는데요. 하반기부터 정줄 단단히 잡아보겠습니다. 네. 야수님, 이제 콧수염, 턱수염 정리할 날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 29,000명. 이제 예. 1,000명만 더 구독자가 늘면은 털없는 민낯 야수 볼 수 있습니까? 예, 두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 29,000명 약간 안 됐더라고요. 지금 뭐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삼손이 머리를 자르고 머털 도사가 이게 빡빡머리가 되는 그런 심정인데요. 무섭습니다. 제가 사실 수염을 자르고 나면은 개그도 창피해서 잘 못하거든요. 그렇군요. 힘내세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7월 매미와 유수도 변화가 있다고 하죠. 확 달라지는 겁니까? 예, 뭐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되겠죠. 뭐 좀 때로는 독하게 또 때로는 날카롭고 매섭게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 다듬이질입니다, 마님. 오늘의 첫 뉴스는요. 대구 하면 이 더운 여름하면 또 축제인데요. 대구의 여름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대구의 여름 축제입니다. 근데 이게 주요한 축제들이 지금 잡음이 일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21일부터 개최 중인 제13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의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딤프의 폐막작 제목과 음악이 저작권 문제로 돌연 변경돼 논란이 일고 있죠. 당초 폐막작은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작품으로 이번 달 5일부터 7일까지 그 대구 수성구 수성 아트페어에서 5차례 공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일에 폐막작의 제목이 테비에와 딸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작품은 러시아 출신 유대인 작가인 슐럼 알레이쳄, 이 마당새가 영어 발음하기 힘드네요. 그 소설의 그 테비에와 데어리맨이 원작입니다. 아따 발음 정말. 지붕 위의 바이올린은 미국 브로드웨이 버전 뮤지컬인 반면에 테비에와 딸들은 러시아 버전입니다. 네, 문제는 제목만 달라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붕 위의 바이올린의 대표 음악인 선라이즈, 선셋 등은 이 브로드웨이 버전의 곡이기 때문에 러시아 버전으로 바뀌면서 폐막작 티켓을 산 관객들은 이 노래를 들을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브로드웨이에서 러시아에서는 공연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에 가면은 또 공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당초에 딤프 측은 그 러시아 팀을 초청해 미국 브로드웨이 버전으로 관객들에게 곡을 들려줄 예정이었는데 브로드웨이 측에서 한국 뮤지컬 축제에서 곡을 부르려면 라이센스가 별도로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딤프 측에서는 라이센스를 사겠다고 했지만 논란이 해결되지 않아 테비에의 딸들로 바뀌어서 공연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문제는 폐막작이 바뀐 사실을 지난달 3일에 뒤늦게 공지해서 늑장 대처라는 말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폐막작 티켓은 지난달 13일부터 판매를 시작해서 관객들은 3주간 폐막작 공연이 바뀌었는지 모르고 티켓을 구매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로 벌써 13번째를 맞는 딤프가 이래 되겠습니까? 사무국의 안일한 행정이 대구 대표 축제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다. 개막식 당일에 비가 예보됐는데 야외 행사를 고집하다 제대로 된 무대도 없이 개막식 행사를 진행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배우들과 내빈들이 우왕좌왕하고 개막식 찾은 시민들은 무대가 없어서 발길을 돌렸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문화계 관계자는 13회를 맞은 딤프가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것조차 확인하지 않은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저는 딤프의 답변이 더욱 어이없었습니다. 이 개막식 야외 행사 논란에 대해서는 강수 확률이 떨어져서 비가 안 올 줄 알았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놨고요. 이 라이센스 문제를 뒤늦게 한 관객들에게는 유선으로 안내를 했다라고 해명을 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제목도 음악도 슬그머니 바꾼 것도 문제, 늑장 대처도 문제, 개막식 야외 행사도 문제. 올해 딤프의 성적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 김상준인가요? 대구 예 마당새 김상준입니다. 올해 대구 여름축제 왜 이러죠? 이 다가 아닌데요. 치맥의 성지 그 대구에서 열리는 치킨 맥주 축제도 말썽입니다. 네, 지난해 치맥 페스티벌은 5일간 100만 명, 일일 평균 20만 명이라는 엄청난 관광객이 모여서 대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올해는 17일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치킨에 비해 맥주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서 판매하는 맥주는 오비 맥주 일색인데요. 주 행사장인 두류 야구장에서는 협찬사인 오비 맥주의 카스와 오비에서 수입하는 맥주 10가지 종류만 판매를 하는데, 그래서 치맥 축제냐, 이건 뭐 축제 아니냐는 그런 비아냥과 조롱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맥주 종류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게 심지어 지역 수제 맥주, 좋은 맥주들도 많은데 왜 오비와 카스 이것뿐인가요? 예, 그 치맥 페스티벌에서는 2015년부터 수제 맥주를 팔고 있는데 구색 갖추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올해도 7, 8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그칠 전망입니다. 이는 영세업체가 많은 수제 맥주 업계 특성상 낮은 수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홍보 효과를 얻으려는 업체가 드물기 때문인데요. 수제 맥주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참가비만 200만 원 상당, 축제기간 판매량의 30%는 시험용, 게다가 수도권 업체는 체류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매장도 비워야 하는 그런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치맥산업협회 관계자는 대구에 기반을 둔 수제 맥주업체 3곳은 모두 참여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영업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부에서는 아시아의 대표적 맥주 축제인 칭다오나 삿포로 맥주 축제는 모두 대기업 맥주 제품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와 달리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수제 맥주를 내세운다면 다른 축제와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더라고요. 이 의견을 반영해서 치맥 축제 지금보다 더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구는 치킨의 성지죠. 치맥 축제의 원조입니다. 치킨 좋아하세요? 예, 좋아죠. 예, 잘 돼야 될 텐데. 예, 마님과 마당새가 전하는 두 번째 뉴스인데요. 마님 지금 목 마르시죠? 네. 예, 마님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파란물 줄까? 빨간물 줄까? 인천에 이어 서울까지 붉은 수돗물 파동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는 색깔 있는 물은 정말 보기도 싫습니다. 특히나 대구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수돗물 사건을 오죽 많이 겪었지 않았습니까? 이 페놀 사태부터 지난해 과부라 화합물로 식수 대란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물은 무색 무치 물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붉은 수돗물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붉은 수돗물이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30년이 넘은 그 낡은 수도관이 교체되지 않아서 그 녹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환경부가 상수도 통계 2018년 그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상수도관 전체 길이는 20만 9천여 킬로미터에 이르는데요. 이 가운데서 14%인 2만 9천여 킬로미터가 3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대구는 전체 길이의 9.6% 수준인데 문제는 경북도가 20.2%로 그 30년을 넘은 그 노후한 그 상수도관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네, 다른 지역보다 낮다고 하지만 최근 수년간 대구에서도 수돗물에 녹물이나 페인트 가루 등이 이물질에 섞여 나온 사고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대구 상수도 사업본부 북부사업소와 이 지역 급수 공사 대행 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북구 상격, 침산, 대연동 등 일대 주택에서 녹물 등 이물질이 나와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한 횟수는 110회에 이르고요. 달서구에서도 수돗물에 각종 이물질이 섞여 나온 사례가 100회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 수성구 지역에서도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경우도 빈번했고요. 이 이물질을 빼내고 수돗물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사실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노후 상수관을 그대로 두는 이상은 그 시민들은 맨눈으로 그 보이지 않는 미세 이물질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지난 5월에 또 대구 죽전 내거리 부근에서 물난리 한번 보셨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팀이 즉각 출동을 해가지고 그때 물난리 한번 보시지 않았습니까? 화면 한번 보시죠. 이 사고로 그 차로와 인도가 침수되고 차량이 통제, 인근에 단수되는 난리를 겪었는데요. 이 사고 역시 34년이나 된 그 낡은 상수도관에 균열이 생기면서 일어난 그런 사고였다고 합니다. 네, 이 30년이 지나면은 녹이 슬고 부식이 발생하는 것이 충분히 예상한 상황인데 이 노후 수도관 교체를 하면 되는데 교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돈 문제겠죠. 모든 것이 돈으로 기결됩니다. 지자체에서 그 수도관 교체를 못하는 것이 예산 부족인데요. 현재 수도요금으로는 인건비 주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수도요금 현실화와 더불어 지자체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이 보이지 않는 땅속에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에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더 급한 예산이 많다는 얘기겠죠. 이런 예산 부족으로 수도관 교체를 하지 못한다면은 수도관 내부 세척 갱생이라도 해야 하는 게 사실은 지자체의 임무이자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위로가 가능한 결과도 있습니다. 2017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세척, 갱생 등 개량 작업이 진행된 수도관은 전체의 0.9%에 불과했는데요. 대구는 무려 수도관의 16%를 세척했다고 합니다. 이 수돗물에 대한 예민한 지역 감정을 반영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우리 고정진 사또 잘했습니다. 뭐 대구 역대 대구 시장님들 잘한 것 같습니다. 대구 사실 물의 도시 아닙니까? 아니면 요즘 열 이어지는 TK 패싱 물먹기 전문 도시 지금 대구인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전문가들은 수도 사업자인 지자체장이 책임을 지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수도관이 오래되면 혈관에 그 콜레스테롤 이렇게 쌓이듯이 뇌경색, 뭐 협심증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녹이 낄 수 있습니다. 상수도관 노후로 이렇게 녹물이 발생하면 이게 물론 물이 오염되는 것도 있지만 관 파열로 이렇게 시내 도로가 물바다가 된다든지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쓰이게 됩니다. 지자체의 그 상수도 관리 부서는 노후관 세척 등을 통해서 수명을 늘리고 배관 내 이물질 제거 이렇게 더욱 관심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인천과 서울의 사태를 주시하면서 지역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식수 대란 올해 여름에는 겪지 않아도 되겠죠? 예, 마님. 예. 네, 오늘도 야수 먼데이 개그 하실 예, 우리 거죠? 마님의 웃음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 영어를 잘 모르는 할아버지 얘기인데요. 이 할아버지가 저 처음에 참 오래전 젊었을 때 돈가스 집을 갔는데 돈가스를 먹으려고 돈가스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돈가스 나오기 전에 나오는 그 스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만 먹고 돈가스 잘 먹었다고 계산하러 갔는데 할아버지 요 메뉴가 더 남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거 안 웃긴데. 그때 당시 그 청년이 그 할아버지였던 그 청년이 그 스프만 먹고 돈가스 잘 먹었다고 그 얼마냐고 계산하러 갔는데 참 어이가 없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웃겨야 되는데 하나도 안 웃기네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돈가스를 먹어야 되는데 네. 스프만 먹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또 손자가 USB 할아버지 못 봤어 이러는데 너 USA는 아는데 USB는 뭐냐고 이렇게 손자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안 웃기죠. 예.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미국을 놀러 갔는데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큰 교통사고가 나서 거의 이렇게 막 중상을 입었었는데 미국 경찰관이 와서 할아버지한테 How are you?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져가면서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미국 경찰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 참 문제입니다. 마님 정말 죄송합니다. 니제를 알렸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정하세요. 오늘도 먼데이 개그 완전 실패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야수와 미녀TV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실 거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